안녕하십니까.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는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딸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들여보면 꼭 아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식들에 대한 얘기고, 이분도 어느 분의 아들이었고 또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아들이 대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을 쓰시고 이 책이 굉장히 진솔하면서도 와닿게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 갖고 1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10만 부 이상 팔린다는 건 근래에 굉장히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그 부자에 관련된,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부자 뭐 이런 책들 제목 들어간 책들을 300권 이상 읽었는데, 집에 지금 돈이나 이런 부에 관련된 책이 딱 2권이 제 책꽂이에 꽂아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연구실에 갖다 놔가지고 책이 없는데, 책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할까 하는데 망설임 없이 제 가까운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래에는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데 이 아무 책이나 선정해 갖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책 위주로 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 정선용 저자분께서 이제 50대 중반이신데 50대 초반에 이제 뭐 명예퇴직이든지 뭐 본의 아니게 이제 퇴직을 하면서부터 공부, 돈에 대해서 이제 절실하게 깨닫고 돈 공부를 하면서 성공해 나가는 내용들을 진솔하게 다뤘고, 이 내용들이 본인의 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고는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갖고 책을 쓰신 것 같은데요. 책 내용이 뭐 잘 알차고 재밌고 구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볼 것들이 많은데 21년도에 이렇게 초판이 나왔고요. 이 상품을 S24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해갖고 로버트 기요사키, 이 책이 이제 우리가 부자책 시리즈 열풍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고 해갖고 모건 하우제, 요 책 공교롭게도 요 책하고 그 지금 말씀드린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이 책 2권이 저희 집에 있어갖고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이거 좀 추천드리고, 다음번에는 돈의 심리학 이 책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벌써 이제 50억 자산가가 되셨네요. 지금은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뭐 직원이 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이분이 25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셨는데,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제 모든 내용을 책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책을 좀 구하셔가지고 읽어보면서 설명을 제가 했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들으면은 도움이 좀 될 거고요. 주로 저는 이제 목차에서 이런 그 장이나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의 구성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1장의 부의 계단편 해가지고 돈 버는 거에 눈을 떠라. 돈 맛을 알아야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래서 부의 계단을 올라라. 뭐 이렇게 전월세 부의 사다리 해갖고 본인이 이제 느꼈던 것들을 구구절절 부의 계단에서 내용을 쓰고 있고요. 2장 절약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뭐 절약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쭉 중요한 절약 팁에 대해서 했고요. 쌓이는 돈, 나가는 돈, 지키는 돈 해갖고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절약에서 종잣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그때는 모으고 불리는 기술 투자를 잘해야겠죠.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주식 재무제표 볼 줄 모르면 주식 투자 아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를 했으면 이 투자도 다 인생 부는 마인드에 달려 있다 갖고 인생에 관련된 거 당당하게 살아라. 부의 사다리가 끊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 아빠로서의 참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 인식도 시켜주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지 성공한다. 이 말은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차별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부심을 너는 나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아들은 아버지를 선택해갖고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을 해갖고 자식을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뭐 경제생활도 하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갖고 아들이나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선택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낳을지 말지부터 시작해갖고 어느 때 낳아야겠다라든지 일단 뭐 아버지로서의 선택권은 있지만 이제 5장에서는 제발 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연의 법칙이 곧 경제의 법칙이다. 그리고 돈에 대한 독서법은 따로 있고 종이 신문 기사를 꾸준히 꼼꼼하게 읽어라. 그래서 여기 자연의 법칙이 곧 경제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쇠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거를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이런 순환하는 것들에 대한 느낌이나 감각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봄이 되면은 쌀쌀하지만 언젠간 여름이 오기 때문에 여름을 준비해야 되고 여름에는 홍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고 더위에 대비해 갖고 여름 옷도 준비해야 되고요. 여름에 한참 곡식이 익어 갖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겠죠. 추수할 때 파종을 한다든지 놀아버리면 겨울에 굶어야겠죠. 겨울에는 추워지고 사람들이 활동이 적어지니까 움츠려드는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차라리 독서도 하고 그것들을 유익하게 해가지고 봄에 파종할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철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이라는 것들은 공부를 안 하면 철도 안 들고 시간이 지나야지 철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50이 넘어야지 이제 철이 조금 드는 느낌이 들고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뭘 하더라도 철이 이렇게 생각같이 금방 안 들어요. 그래갖고 돈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돈을 절약하고 잘 벌어서 남들한테 베풀고 나에게 유익하게 쓰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돈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도 50 넘어서부터 저 같은 경우 좀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돈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좀 불편하게 살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50이 넘고 이러면 참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이 없어서 그 불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 남에게 패 끼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다. 부자라고 해서 내세울 거는 아니지만은 가난한 것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분도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일화를 소개시켜 주면서 가난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맺고 이 책이 이제 아들에게 착 해갖고 설명하듯이 좋은 내용을 알차게 담고 있는데 마지막에 아들의 편지 해갖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화답의 편지를 써줬어요.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책을 내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줬는데 아들이 감명을 받고 이대로 실천해서 따르려고 하고 그러니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그러겠어요. 아들도 효자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어느 정도 본인의 도리를
충실하게 가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너무나 보기 좋고, 저 또한 철이 50 넘어서 들었기 때문에 뭐 부모님한테 그전에는 나름대로 속 안 새기는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전적으로는 크게 부모님한테 도와드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50 넘어갖고, 이제 서울에 가면 제가 지방에 있으니까 자주는 못 가도 가면은 이제 집 청소하고 뭐 이렇게 쓸고 닦고 뭐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더불어 이제 잔소리도 엄청 늘어요, 부모님께.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한테 깨끗이 해라, 청소해라, 불필요한 물건은 버려라, 안 쓰는 거 뭐 치워라, 뭐부터 시작해갖고 잔소리를 엄청 하면서 올 때 꼴랑 10만 원, 20만 원 용돈 이렇게 주면서 사가고 싶은 거 다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는데, 그거 갖고는 돈이 택도 없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KTX SRT 타고서 서울 가잖아요. 4시간 걸려가지고. 가는데 4시간이고 오는데 또 4시간이니까 1박 2일로 가고 이제 청소만 꼬박 하다 오면 하루 이틀이 가버리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청소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고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부모님이, 이제 다음번에는 오지 마라, 이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귀에 이제 아들한테 잔소리가 이제 못이 박여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데,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도 하고 투자도 잘 해갖고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사는 거거든요. 한여름에 에어컨 편안하게 틀고요. 한겨울에 보일러 따뜻하게 마음껏 태우고요. 이런 것들을 좀 너무 크게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게 부모님께 도와드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에너지를 좀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딸내미 하나 있는데, 저처럼 50 넘어서 철이 들까봐, 약간 두려움이라고 할까?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뭐, 인과응보겠죠. 뭐, 제가, 철이 늦게 드는 것처럼, 딸내미도 철이 좀 늦게 들어가지고, 50 넘어갖고 저한테 온갖 잔소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지금부터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분은 부자 아빠의 현실 경제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를 했고, 이 정도 글쓰기 내공은 타고나야 되고, 또 많은 책을 보면 돈 공부, 투자 공부, 마인드, 부의 계단 오르는 법, 이런 것들을 유익하고 재밌게 책으로 쓸 수 있고요. 이분도 제발 책으로 내주세요 하는 151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뭐 블로그, 유튜브 뭐 이런 거 같아요. 블로그에서. 그래갖고 이렇게 좋은 글들이 있어가지고, 정스토리님 닉네임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의 아버지십니다. 좋은 책을 내고 좋은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저도 미라카야마 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시켜주고 그러고 싶어 갖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을 보면 이 문구 하나하나가 짧지만 굉장히 강렬해요. 인생의 90%는 돈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 저는 50 넘어갖고 이제 철이 들면서 그래 90% 넘게 돈과 연결이 되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전엔 좀 순진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직장에서 시작해 부자로 은퇴하는 돈 공부 시작. 그래서 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퇴직할 때는 여유롭게 퇴직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누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파이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탈적으로 남의 걸 뺏어와야지 이렇게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파이를 키워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너도 나도 다 창출을 해갖고 부를 좀 키우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 같은 경우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이분 25년간 유통업계에 종사하면서 대기업 직장인으로서 살아오셨는데 휴일 근무, 야간 근무 뭐 몸 바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승진을 해갖고 임원까지 되었죠. 그래서 50대 초반에 추석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퇴직을 맞아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에 남은 건 바나나 3박스 분량의 그 자기의 짐. 그래서 이 퇴직 다음 날부터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시리를 연재했는데 꼭 아들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본인도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진솔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절절한 마음을 담은 글로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고 경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셨죠. 그래서 이제 경희식품 생명공학과를 졸업하셨고 경영학 석사, 건국대에서 축산 경영 유통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요. 유튜버로 인생 2막을 살며 경제 이론은 물론 경제 현실에 깨우쳐 살아있는 경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책이 2021년 초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두 번째로 이렇게 책을 낸 게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해갖고 인생 공부에서 이제 사람 관리, 인간관계 뭐 이런 내용들 재밌게 쓴 책이 있는데 이건 아직 제가 못 읽어봤는데 나중에 또 구해서 읽어볼 거고요. 이 이후에 이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해갖고 부동산 관련된 또 책을 쓰셨네요. 그래서 요즘에 뭐 기승전 부동산인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부동산이야 뭐 안 떨어질 것 같지 뭐 천장부지로 오르다가 또 지하실 바닥까지 끝없이 추락할 것 같지만 또 언젠가는 또 반등하고 그다음에 사기 안 당하고 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부를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부를 이뤘죠. 예를 들어 갖고 자동차 정비업소라든지 세차장 하신 분을 예를 들자면은 세차장이 이제 주차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좀 넓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은 좀 외곽 지역에 세차장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외곽 지역에서 열심히 세차장 운영을 하다 보면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커져 나가면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토지 수용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차장 하면서 돈 벌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토지가 수용당하면서 토지 보상금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럼 하던 게 세차장이니까 세차장 땅을 또 딴 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외곽에 조금 더 싼 땅을 사가지고 세차장을 계속 하면은 또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또다시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건물이 들어오면서 땅을 수용하고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땅 부자가 돼가지고 그 엄청난 이제 건물이라든지 부를 소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하던 일만 열심히 하고 기본만 지키면 우리는 행복하게 부자로 살 수 있고요. 너도 나도 변호사, 검사, 판사, 교수, 의사 전문 직종을 원해갖고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50년 전, 40년 전부터 계속 농사를 짓는 분 예를 들자면은 밭농사를 짓고 예전에는 뭐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영세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수도권 그러니까 뭐 구리나 하남 지역 뭐 이런 데서 4, 50년 전부터 계속 농사를 짓고 그러신 분들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 수도권이 확장되면서 아파트 지을 땅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구리시 이쪽에 사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밭농사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토지 보상금으로 지금부터 거의 뭐 20여 년 전 얘기죠. 20여 년 전에 토지 보상금을 100억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아들 뭐 서울대학교도 다 보냈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끈질기게 농사를 짓고 뭐든지 하면 그 돈 굳이 뭐 여기저기 안 쫓아다니더라도 그게 이제 윤리적 문제만 없으면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빛을 보고 자기가 빛을 못 보면 자식 세대에서라도 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전하고 선량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이 체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기본은 꾸준히 공부해야지 사기꾼들이라든지 어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책들을 리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도 드리고 같은 책들을 좀 많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끊임없이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좋은 책을 제가 추천을 하고 그랬을 때 누군가는 읽어보고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됐다 하면은 이 저자분도 도움이 되지만 저 또한 하나를 추천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자분께서 유튜브도 하고 계시거든요. 유튜브로 좀 보여드릴게요. 정소년 작가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여드리는데, 앞에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해갖고 책을 내셨고, 요 책도 똑같은 책인데 이제 10만 부 팔린 기념으로 재인쇄를 하면서 냈고요. 그 다음에 아들아 인생 공부해야 된다 책도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뭐 이 책도 내셔갖고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구독자는 15,600명 정도밖에 아직 안 되네요.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 다음 쇼츠도 하나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책 내용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뭐 깨달은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네요. 3주 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갖고 요렇게 조회수라든지 구독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저는 지금 300명 조금 넘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유튜브로서 유명세 타고 싶지 않고 지금 수업용으로 쓰면서 저기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목표고요. 교내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거고, 정년 퇴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체면이고 뭐고 뭐 진솔한 얘기부터 시작해 갖고 솔직 담백하고 재미있게 영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존경하는 몇몇 교수님들, 특히 유머러스하고 제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그 교수님들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뭐 좀 재밌는 영상을 만들면서 정년 퇴임한 이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지고 굳이 뭐 돈 관련돼 갖고 악착같이 내가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정말로 잘 살 수 있고 측은한 사람들의 측은함을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고 앞으로도 그렇고 조금 고령자, 은퇴자의 그 빈곤이 너무,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도 크게 될 텐데, 요즘에도 이제 그 한여름이라든지 한겨울에 그 폐지 주면서 니어커 끌고 다니시는 분, 그렇게 니어커에 한여름에 한가득 싣고 땀 뻘뻘 흘리면서 찾기를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끌고 다니면서 한 리어커를 갖다가 팔아도 점심 한 끼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얼마나 춥고 손이 시렵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폐지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따뜻한 참 전기장판도 마음껏 못 쓰고, 이런 불행한 사태를 겪지 않게 위해서는 너도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파일을 키워갖고 해외에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했을 때 외국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금이든 달러든 외화든 이런 것들을 많이 창출을 해가지고 파이가 커지면 자연히 복지에 쓸 돈도 늘어나고, 혜택받은 세대들은 좀 더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 공부, 부자 공부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25분 분량이 됐는데, 25분 내외로 이렇게 분량을 만들면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좀 맨 딱딱한 이론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